It has to understand you and be grounded in your personal context. Apple also pushing to new record highs and reclaiming the title of the world's biggest company from Microsoft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스마트폰이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공지능 후발주로 시작해서 1위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애플과 테슬라의 전략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왜 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황태자 엔비디아의 독주로 인해서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어줬고요. 이어서 엔비디아에게도 2위 자리를 내어주면서 3위로 밀려오게 되었었죠.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체면을 단단히 구겼던 정말 치욕적인 기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팀 쿡의 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오픈 AI와의 협업이었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엄청난 수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 컴퓨터에 오픈 AI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죠.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애플은 엄청난 인공지능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시리라는 챗봇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시가총액 3위까지 밀려오게 되면서 CEO인 팀 쿡도 계속해서 바라보고만 있을 상황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급해졌을 것 같은데요. 결국 오픈 AI를 자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심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애플과 오픈 AI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죠. 애플의 스마트폰 안에 사용자의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심어진 인공지능은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들의 관계와 사회적인 연결망, 그리고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 각종 민감 정보 등을 모두 파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팀 쿡은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난을 견디지 못한 것 같고요. 오픈 AI를 받아들임으로써 애플 인텔리전스를 완성했고요. 다시 월가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최종 승리자는 오픈 AI가 되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과 실리콘밸리의 많은 테크 기업들이 오픈 AI의 큰 우산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픈 AI 없이는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애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고요. 어떤 식으로든 아이폰 유저들은 이제 아이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오픈 AI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인데요. 과거의 페이스북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페이스북 앱을 깔게 되었고요. 전화번호가 연결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사회적 관계망이 페이스북의 관계망으로 온라인에서 재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연결되는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은 메타로 사명을 고쳤고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각종 세분화된 SNS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모든 관계망을 온라인에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하고 사업적인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애플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아이폰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메타가 접근하지 못했던 개인의 아주 민감한 정보들까지 파악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픈 AI는 아이폰에 자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전 세계인이 사용하게 만든 다음에 수익화를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애플과 오픈 AI의 협업은 일론 머스크가 정말 맹비난한다는 표현이 하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가에서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자마자 프라이스 타겟을 일제히 올리면서 이제는 애플이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자마자 빼앗겼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바로 탈환하게 되었고요. 애플은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루면서 애플 주주들에게 큰 환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애플이 만들어갈 미래는요, 정말 엄청난 부의 창출이라는 기회를 손안에 넣었기 때문에 오픈 AI와 함께 계속해서 질주를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오랜 기간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와 구글에 투자해 오면서 언젠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지금이 그런 시기에 초입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공지능 산업이 거의 모든 산업에 도입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산업이 제대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부가 각 산업과 기업들에게서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공지능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안에 테슬라를 꼭 포함시켜 온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면서 3년 넘게 주가가 횡보와 하락을 반복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투자한 많은 주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CEO인 일론 머스크가 사회 정의나 인류 문명의 발전이란 정말 엄청난 규모의 큰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고요. 그래서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스페이스X와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업인 xAI까지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면서 테슬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팬데믹 시점이 아니라 팬데믹으로부터 5년 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투자 시점보다는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에너지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이제는 에너지 비즈니스에서 높은 마진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옵티머스라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간의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는 테슬라 공장에 투입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전기차 산업 리더로서의 큰 혁신의 파도는 이미 팬데믹 시점 이전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전기차 산업을 넘어선 두 번째 혁신의 파도를 팬데믹 이후에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팬데믹이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 혁명을 더욱 앞당기게 되었고요. 팬데믹 당시 만들어진 엄청난 유동성과 낮은 금리는 테슬라의 가능성을 더 부각시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테슬라가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이익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짧은 투자자들은요, 투자기간 측면에서 분산이 되지 않았다면 일부는 큰 손해를 보고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엔비디아가 2023년 챗 GPT로 촉발된 인공지능 혁명의 최고 수혜자가 되기까지 CEO인 젠슨 왕조차 언제 자신의 기업인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가속 컴퓨팅이 현실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속 컴퓨팅이라는 엔비디아만의 가치 있는 혁신을 이루어오면서 결국은 오게 될 미래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던 것이 결국은 2023년 오픈 AI와의 혁신으로 결실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선 여러 영상들에서 이런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의 인터뷰를 번역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인터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결국 오게 될 미래의 혁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과 그 혁신이 언제 올지 그 시점을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그 시점까지 투자한 투자자들은요, 결국 투자의 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거의 모든 커버리지로 확대해서 공급하게 되었고요. 이제 사람들은 아이폰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이 가진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플은 이 힘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에 심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추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이폰 15 프로 이상의 모델로부터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오래된 버전을 버리고 새 모델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애플처럼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만큼 충분한 아이폰을 공급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테슬라가 이루려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
FSD 역시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구매해서 소유하고 있어야만 앞서 말씀드린 애플처럼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에 3만 달러대 저가형 전기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고요. 이어서 일어난 전쟁과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 공급 계획은 그 시점이 점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서 저가형 전기차를 엄청나게 생산했고요.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 넘보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세부 계획을 일정 부분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애플이 그랬듯이 월가에서 인공지능 기업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슈퍼컴퓨터 도조와 XAI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면서 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고요. 여기에서 뒤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산업에서는 뒤처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산업이 독립적인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왔던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제너럴한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공지능 산업은 그 스스로도 생산성 높은 산업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도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월가에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인정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슈퍼컴퓨터 도조를 비롯해서 테슬라 인공지능 시스템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서 FSD가 학습하는데 데이터량이 일정량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때부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현재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처럼 충분히 많은 테슬라 전기차가 전 세계에 보급되게 된다면 테슬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는 현재 애플 인텔리전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관심과 주가 상승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FSD와 로보택시를 먼저 출시함으로써 테슬라가 만들 미래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테슬라가 계획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의 비전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저는 애플을 장기 투자하면서 같은 생각으로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게 됐고요. 애플이 결국은 성공했듯이 테슬라도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요. 모두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를 보고요. 앞으로 테슬라 인텔리전스는 어떤 모습이 될지 투자자로서 함께 그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An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day. And I want to get started just with a question that is really basic, but I think chips have been in the ecosystem a lot more lately, and there's people who probably didn't even really know what a semiconductor was a few years ago. Can you give me a very basic definition of what Nvidia is? Wow, that's an easy question. Well, we are a technology company that processes software for applications and domains of science that are barely possible without us. And so because of what we do, we can make what is barely possible possible, or we can make something that is very energy consuming, very energy efficient, or we could turn something that costs a lot of money and make it much more affordable. And so we created this thing called accelerated computing. And that was what we pioneered about 3 decades ago. And it's taken until now to really take off. In the early days at Denny's with Chris and Curtis, the dream was probably simpler. Can you explain what your first dream was, what the vision was, even though now it's come so far to be this accelerated computing company? Well, at the time, if you go back 30 years, at the time the PC revolution was just starting. The microprocessor was starting to take off. The CPU was starting to take off. And there was quite a bit of debate about what is the future of computing and how should software be run. And there was a large camp, and rightfully so, that believed that CPU or general purpose software was the best way to go. And it was the best way to go for a long time.
We felt, however, that there was a class of applications that wouldn't be possible without acceleration. And, or you couldn't make it affordable enough for everybody to enjoy without acceleration. And so we started this accelerator company, this accelerated computing company, to solve those problems. In the beginning, there weren't that many applications for it, frankly. And we smartly chose one particular combination that was a home run. It was computer graphics, and we applied it to video games. And that combination turned out to have been a giant industry, and now video games is the largest industry in the world, and the largest entertainment industry in the world. And it drove our technology for 3 decades, because making video games more and more realistic, making it available to more people, took a long time. And we're still in that journey, and frankly, probably early in that journey. There are now probably, over 1 billion gamers in the world, but there are 8 billion people. Someday, everybody's going to be a gamer, and so it's going to be the largest by far entertainment industry. And so it turned out to have been a fantastic technology driver for our company, and we step by step added more and more things that we could do to today, artificial intelligence. Beyond gaming and graphics, Yeah. NVIDIA has grown immensely.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things people might be surprised to hear are powered by NVIDIA. Can you just give a very simple list of some of the use cases and big name customers that people might be surprised to hear are powered by NVIDIA? People would probably be surprised that the most powerful and energy efficient supercomputers in the world that are used for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to climate science research, to material science research, to quantum computing research are powered by NVIDIA. All the way to the other extreme, a whole bunch of robots that are powered by NVIDIA in manufacturing lines, self-driving cars that are powered by NVIDIA, to the Nintendo Switch that I'm very proud of that's powered by NVIDIA. So we're in very powerful systems, and we're in very energy efficient systems, and probably one of the most talked about systems today are the systems at the Microsoft Azure data centers that are powering ChatGPT, and the work that we did with OpenAI in the very beginning to now that powers ChatGPT. And I think those are really quite exciting. I'm going to come back to ChatGPT for sure. But first I wanted to ask you about betting it all. This is something that you have not shied away from in the 30 years that since you started the company. It was maybe 7 times that you've been reinvented and faced, success or utter failure. What is the lesson here? Well, we're in a really fast-moving industry. Technology is incredible in the sense that such enormous challenges and problems could be solved by computing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the technology changes. And there are so many great companies in the world, and we're pursuing very similar aspirations. We want to solve the world's greatest challenges. And so every now and then, a technology revolution comes along. We were started in the PC revolution. After that, the internet revolution came, and all of a sudden, the companies before it, some of them didn't make it to the revolution, and some great new companies like Google and others got invented during that time. And then the cloud computing revolution came, and then the mobile cloud computing revolution came, and now we're talking about the AI revolution. And so each one of these transitions, it's very unlikely that the companies that were great before it are still great after it. And there are some companies that have made the ability to, because of their adaptability and agility, reinvented themselves along the way. We had to reinvent ourselves, in each one of those technology revolutions. And agility is just really, really, really important to companie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m really proud about our company is at the core of our company is incredible technology. We have incredible technologists. If you're pioneer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uting platforms in the world, from used for scientific computing to genomics to digital biology, all the way to video games, well, you're going to need incredible computer scientists. So on the one hand, we're incredibly technology rich.
On the other hand, we're in enormous, we're in a giant sea of technology companies. And so the ability for us to adapt and reinvent ourselves and continue to be relevant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generation was really important, and I'm very proud of that. It hasn't always been success. Can you talk to me about some of the biggest stumbles that you've had to overcome in the years? Well, every company makes mistakes, and I make a lot of them. And, some of them puts the company in peril, especially in the beginning, because we were small and we're up against very, very large companies, and we're trying to invent this brand new technology. And, when you invent something new, you have to convince customers to use it. You have to convince the ecosystem is the right thing to use. And you've got developers, we're a computing company, so developers matter a lot to us. And so we're trying to invent something new, and we barely know exactly what we're doing. So when you're doing something that's never been done before, you're not exactly sure what you're doing. And yet, on the other hand, you have these giant companies who would like you not to disrupt the industry. And so early on, there were product mistakes that we made. There were execution challenges that we had. There were some strategy mistakes that I made, and there's just so many of them. And one of the skills of resilience is the ability to forget the past. Just as coaches tell you, don't worry about the last down, worry about the next down. And so I try to make sure that the company remembers our learnings from the mistakes. Most founders would be very satisfied being at the helm of such a huge industry with gaming graphics. What signaled to you and when that it wasn't enough? Well, our ambition was always to be a computing platform company. We selected computer graphics and video games as our first market combination, technology market, product technology and market combination. But we always believed that accelerated computing was going to be impactful for many, many different industries. We expanded from video games into design, and today just about every product that's designed or every digital asset or movie or almost anything that's designed in 2D or 3D digitally uses NVIDIA somehow. And then we extended that into scientific computing, into physical simulation, and started with seismic processing as a field called inverse physics, to particle simulations, molecular dynamic simulations, and so on and so forth, and fluids, and just about every field of science we're in today. And so I'm really proud of that. And that led us to a much more general purpose type of accelerated computing that we created, which then one day artificial intelligence found us.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s really amazing about a computing platform.